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간단한 침실 공간을 실무적인 작업 형태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켜게 되면은 뷰폴트부터 제가 먼저 컨트롤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서 탑뷰로 변경한 다음에 Shift 휠을 꾹 눌러서 옆으로 갑니다. 어떻게 한대서요? 뷰에서 어떻게 탑뷰를 변경하고 Shift 플러스 휠을 꾹 누르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 하나 그립니다. 우리가 침실을 그릴 거기 때문에 뭐 침실이 아무리 커봤자 우리가 공간이 5,000 이상은 넘어가진 않겠죠. 5,000 해주시고 스페이스 Z 해주십니다. 어떻게? 사각형을 그린다. 크기는 얼마? 5,000 곱하기 5,000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F에서요 바깥쪽으로 우리가 공간의 크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150 잡겠습니다. 150. 그리고 안쪽 면 지웁니다. 자, 어떻게 안 됐습니까? F를 눌러서 바깥으로 얼마? 150. F의 경우는 옵셋이 되죠. 얘입니다. 자, 이 상태를 해주고 나면은 뷰폴트를 아이소뷰로 변경하고요. 아이소뷰로 휙 돌립니다. 그리고 P에서 높이값. 자, 우리가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높이값 2350이면 나와는 우리가 주공간 대략적으로 그냥 2500 하겠습니다. 2500 해주시고 스페이스 Z입니다. 어떻게? P를 눌러서 2500 높이를 해준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한 가지 더, 두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가 문을 만들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창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창호는 정말 간단하게 간단한 크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T를 눌러서요 밑에서는 위로 한 800 정도 올리겠습니다. 800. 그리고 여기서 다시 찍고 위로 얼마? 1500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T를 활용합니다. T를 활용해서 어떻게 밑에서 800 그리고 위에서는 200. 200인 거 맞나요? 제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200 맞겠죠? 200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안내선을 그리는데요. 이번에는 얘를 찍어서요. 중심에 갑니다. 중심.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얼마 가냐면 1500. 이쪽으로 1500. 1500이 아니죠. 이쪽으로 자, 750. 이쪽으로 750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750.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T를 통해서 중심점을 잡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750을 해줍니다. 뭐 물론 이렇게 안 하고요 하셔도 되지만 그냥 해보는 겁니다. T 연습이라 생각하세요. 자, 사각형 그리고요 P에서 찍어서 안쪽으로 뚱콩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P를 눌러서 벽체를 뚫어준다. 자, 이제 안내선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문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문은 T를 통해서요 이쪽에서 1로 얼마? 100을 가시고요 다시 얘를 찍어서 이쪽으로 1000 해주시고 밑에서 찍어서 위로 얼마 가냐면은 2100. 그리고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사각형 제대로 따야 되겠죠. 찍어서 이렇게 그려주고 P에서 뿅통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안내선을 다 지어야 되는데요. 안내선 지울 때는 에디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델리트 가이드에서 전부 다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플 클릭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을 하기 전에 자, 여기서 여러분 놓친 걸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도 깜빡깜빡 한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태그 있죠. 태그에서 현재 내용들이 어떻게 태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에서 1 언더바 벽체 해주시고요. 벽체 해준 다음에 얘를 어떻게 더블 클릭으로 변경해서 태그로 변경해 줍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그룹을 안 했기 때문에 트리플 클릭해서 요 인포메이션 있죠. 인포메이션 가서 얘네들을 전부 다 벽체로 레이어를 변경해 줍니다. 그럼 65 돼 있는 거 있죠. 65의 요소가 벽체로 변경돼요. 그런 다음에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해주신 분들은 아웃라이너 들어가셔가지고요. 아웃라이너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1 언더바 벽체 언더바 기본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태그와 아웃라이너를 컨트롤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원래 태그하고 아웃라이너는 태그는 미리 만들어준 게 맞고요. 아웃라이너는 만들고 나서 하는 게 맞다. 근데 제가 뒤에 했긴 했지만
여러분들 하실 때는 반드시 처음에 태그를 만들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뚫었다면은, 자, 제가 우측에 메모장에다 적어놨는데 문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저 수치란 건 아니지만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문은 1000에 2100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벽체를 우리가 이렇게 형태적인 것이 마무리됐으면은 이제 재질을 적용해야 되겠죠? 맞죠? 우리가 앞에서 어디까지 했냐면요, 요렇게 벽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맵을 받아야 되는데, 맵 사이트에서 소스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조사 홈페이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 맵 사이트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가 괜찮은 데지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스케치업 텍스처라는 데인데요. 여기 들어서 텍스처 누릅니다. 상단에 텍스처를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에 머테리얼에 가보시면은 월페이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벽지인데요. 벽지에 들어갑니다. 벽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패턴 있겠죠. 여기서 저는 솔리드 컬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리드 컬러에 들어가서 여기는 패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올게요. 우리가 침실을 할 거니까 침실을 우리가 어두컴컴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베이직 계통으로 해서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맵 사이트에서 갖고 올 때는 반드시 맵 이름에 심리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 갖고 오셔야 돼요. 해상도는, 최소 해상도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500이긴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1000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맵을 받게 되면은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맵은 반드시 어떻게 여러분들의 폴더 중에서 영어나 숫자로 된 폴더에다가 맵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한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풀고 나서는 맵 이름이 이렇게 길어도 안 됩니다. 이거 보시죠? 이름이 좀 길죠? 이름이 길면은 나중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맵 이름은 최대로 봤을 때 10글자긴 한데요. 저는 보통은 5글자 정도로 줄이긴 합니다. 요 정도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맵을 정리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맵을 적용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인데 머테리얼 창을 엽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머테리얼 창과 제가 하는 머테리얼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2025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플러스가 우측 상단쯤에 있을 겁니다. 해서 플러스 누르기 전에 인모델로 먼저 변경합니다. 인모델에서, 자, 요거 좀 끄고 보여드릴게요. 인모델에 들어가서 여기에 눌러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델리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스 눌러가지고 여기다 맵을 넣어줄 건데요. 맵을 넣으실 때는 요거 보시죠. 얘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맵 있죠? 맵을 넣어줍니다. 넣었죠? 자, 넣은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사이즈가 아마 요거 한번 눌러봐랬죠? 눌러보면은 변경이 된다 했습니다. 제가 좀 애매한 게 요거 좀 웃긴 거긴 한데요. 요거는 논 얘기는 합니다. 2025 같은 경우는 제가 맵 불러오니까 여기에 색상이 안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요, 얘를 껐다 켰다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얘 있죠? 얘 눌러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셋 컬러는요, 여러분 색상 바꿨을 때 리셋 컬러 원래대로 돌아가는 정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벽지의 경우는 어디서 받았든 간에 사이즈가요, 벽지를 할 때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한 800 정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치값은 800 해주시고요. 이름은 네임 있죠? 네임은 저는 어떻게 정해주냐면 1 언더와 벽체, 얘가 카테고리겠죠?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얘 이름 침실, 두 번째 카테고리죠? 마지막으로 요소, 요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큰 카테고리, 두 번째는 영역 카테고리, 세 번째는 마감 이름, 요렇게 저는 재질할 때 분류를 좀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 얘기를 따라줄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재질 세팅해서 어떻게 냅당 넣어주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재질을 만들고 적용한다. 여기가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패턴이 나와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하시면 첫 번째 벽체 파트가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반드시 Save As에서요, 여러분들의 폴더에다가, 자, 저는 MD라고 해놓겠습니다. MD 해놓고 저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파일 이름은 그냥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01에서 벽체 이렇게 저장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고요. 지금 이제 벽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창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창호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전처럼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플러스 누르고요. 이 언더바 창호 해주시고요. 선생님 이름이 정리가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있죠. 요거 네임 되는 거 눌러주면 정리가 될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펜 모양이 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태그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정리를 한다.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창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사각형입니다. R입니다. R 눌러서 이렇게 찍어줘요. 어떻게? 사각형을 그린다. 사각형을 그린다. 그리고 F 해서 안쪽으로 60 들어가겠습니다. 60에서 델리트로 지웁니다. 어떻게? F를 눌러서 안쪽으로 60.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P 눌러서요. 약간 돌려서 어떻게? 이쪽으로 150 해주시고요. 그러면 레벨이 같겠죠? 앞쪽 부분은 잡아가지고 앞쪽으로 20을 해줍니다. 왜? 여러분들 어디든가 창호는 이 프레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어떻게? P를 눌러서 150을 해주시고요. 앞쪽에서는 어떻게? 20.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해줍니다. 어떻게? 자, 한 가지 더 하고 뒤에 걸 하겠습니다. 뭐냐? 여기에 우리가 필름 재질을 적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스케치업 텍스처에서 보여드릴게요. 필름의 경우는 아키텍처에 들어가시면 우드가 있을 겁니다. 우드에서 우드가 갖고 올 때는 여기에 파인 우드 있죠. 파인 우드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는 클로즈 L 했습니다. 파인 우드에 들어가서 여기서 맵을 갖고 올 때는 미디움 컬러, 중간 컬러입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맵 중에서 자, 조금 연한 거 갖고 올게요. 저는 이거 갖고 오겠습니다. 우드 미디엄 컬러 되는 얘를 어떻게? 통 클릭하시고요. 어떻게? 다운로드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은 맵을 봤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 일단 가져온 맵들은 어떻게? 하나의 폴더에다가 넣어주신 게 좋고요. 그 폴더 명칭은 이렇게 0으로 하는 게 좋고 압축을 풀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에 이름이 5글자 이하로 가게끔 정리해 준 게 좋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했죠?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 넣어줍니다. 넣어주실 때는 새 재질은 자 2025에서는 듀플리케이트가 있긴 한데요. 듀플리케이트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크리에이트 할 때는 자 여기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통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맵 있죠? 요거 눌러서 맵 가져온 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얍! 이게 25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맵을 넣으면은 이게 색상이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요거 누르든지 컬러라이즈 누르든지 뭘 누르든지 하면은 돌아와요. 이게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필름 재질 넣으실 때는 여기도 800 정도 해주시면 돼요. 800. 그리고 이름. 자, 이 언더바죠. 이 언더바, 창호 언더바. 지금 우리가 아까 할 때 침실이었죠. 침실 언더바 필름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필름 A라는 게 좀 중요해요.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OK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앞에서 이 창호 A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 했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안쪽에 창을 만들 때는 사각형을 그리겠죠.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중심점으로 갑니다. 어떻게? R을 눌러서 사각형을 그린다. 어떻게? 중심점에 맞춰서 합니다. 중심점. 그리고 나서는 F에서 안쪽으로 80 정도 들어가면 80. 어떻게? F를 눌러서 안쪽으로 80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해서 지웁니다. P에서 안쪽으로 40. 창은 창 프레임 있죠. P를 눌러서 40입니다. 보통은 여기가 80 정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40 정도 하면 됩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을 해줘요. 드디어 밝혀지는 창호 요 필름 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25 버전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24나 23 버전의 경우는 얘 있죠. 여러분이 만든 A 있죠. A 누르고 나서 여기 플러스 있죠. 요쯤에 있을 겁니다. Create New Material 하면은 이 재질을 가지고 새 재질이 만들어질 거예요. 알겠죠? 25 버전의 경우는 얘를 누르고 나서 Duplicate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 이름 보이시죠?
이름을 B로 합니다. B. 자, B로 하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얘하고는 같은 마감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 렌더링 걸면 얘가 조금 더 어둡게 나와요. 그것을 빛이 들어가지만 표현이 되는데 빛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하냐면은 컬러에서 HSB로 변경한 다음에 B값 보시죠. B값을 약간 내려요. 그럼 어떻게 같은 맵인데 살짝 어둡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재질을 B로 해서 넣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은 재질을 이렇게 컨트롤 했으니까 그런갑다 하지만은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음영값이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여러분은 문틀도 그렇고요, 몰딩도 그렇고 모든 이제 약간 같은 재질 있는 페인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색상의 단차를 준다.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다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F에서 안쪽으로 10mm 해주시고 지웁니다. 어떻게? 자, 사각형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F에서 안쪽으로 10을 해줍니다. 그리고 P를 해서 안쪽으로 얼마 하느냐 하면은 30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저 아까 40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P에서 안쪽으로 30.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해줍니다. 자, 여기도 제일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크리에이트 머티리얼을 눌러서요. 통 누르고 나서 여기는 자, 이름은 이렇게 창호 언더바 침실 해서 실리콘. 와, 어렵네요. 색상은 HSB에서요. B 값을 뭐 대략적으로 실리콘 하면 90 정도 주면 됩니다. 해서 뿅 해주면 실리콘 들어갔겠죠. 자, 그 다음 유리 넣어주겠습니다. 유리는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다시 그려주고 어떻게? P에서 찍어서 10mm 해주시고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합니다. 어떻게? 자, 사각형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 P에서 10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는 재질은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 이름 잘 보세요. 뭐 실리콘 재질을 복사해도 될 것 같아요. 얘를 복사한 다음에 침실에서 유리 해주시고요. 유리 색상은 유리인데 올이라고 적을 뻔했어요. 색상은 약간 블루톤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흰색으로 한 다음에 흰색 계통에서 오파시티 있죠? 오파시티 값을 40 혹은 30 정도 내리면 됩니다. 해주고 나서 OK에서 넣어주면 어떻게? 유리 재질이 된다. 자, 적어 드릴게요. 유리 재질은 어떻게? 흰색의 오파시티는 얼마? 40 정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이 창틀과 실리콘과 유리를 선택해서 얼라인이죠. QJS 얼라인을 이용해서요. 자, 이게 빨간 축이 보입니다. 빨간 축에 중앙하면은 얘가 중앙 다 맞춰질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메이크 그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M 해가지고 이동해서 복사합니다. 찍어서 복사한 다음에 다시 얘네들 두 개 그룹을 짓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써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덩치, 즉 창호 덩치와 이 프레임 덩치 있죠. 얘네들 선택해서 어떻게 얼라인에 중앙 정렬해 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된 분들은 다시 오른쪽 마우스 써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아웃라인으로 들어가서요. 이름도 변경해 줍니다. 어떻게? 이 언더바 창호 언더바 기본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창호 부분은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버전하고 24, 23이 약간의 인터페이스가 다른데 특히나 25버전이 좀 다른 게 있어서 재질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렇게 재질이 있어요. 트리플 그룹 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마테리얼 할 때 요거 누른다고 했죠. 그런데 25버전을 보게 되면은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자체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23버전, 24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크리에이트 마테리얼인데 머티리얼 누르고 나서는 요걸 눌러가지고 맵을 넣으면 된다고 했죠. 자, 맵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였죠? 해서 뭐 이름은 모르겠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적용이 안 되면 여기에 삼각형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적용을 하게 되면은 B에서 적용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여기 삼각형이 나오죠? 자, 25버전에서는 재질 복사하는 게 디플리케이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디플리케이트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디플리케이트라는 기능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게 전 편했던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요 세 재질 있죠. 복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재질을 고르고 세제를 누르게 되면은 앞에 재질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져요. 근데 25 버전에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25 버전에서 제가 이 재질 하고 싶어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초기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단 거예요. 25 버전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듀플리케이트를 제가 사용을 했던 거고 23 버전은 어떻게 이 듀플리케이트가 없다 보니까요. 23번 나와라 얍 해가지고 없다 보니까 어떻게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그냥 듀플리케이트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더 B값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B값 같은 경우는 자 HSB로 봤을 때 H는 색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S는 채도입니다. 색상의 진함 정도예요. B값은 밝냐 어둡냐인데 이 단차를 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같은 재질이어도요. 이 모델링적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분명히 단차는 생겨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하면 재질 중에 폴오프라는 기능도 있는데 그게 일반 재질로서는 표현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같은 재질만 안에 들어간 거를 B값을 살짝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약간 건드린 건데 제가 아까 전에 할 때는 요게를 얼마 정도 했냐면은 10 정도 왔어요. 62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65가 너무 색상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72였잖아요. 그럼 5 정도 낮춰도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재질이면은 좀 밋밋하게 나올 수가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추가적으로 재질 만든 것만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창호를 만들었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문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문은 사실 좀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지만 뭐 디테일하게 안 하고요. 간단한 거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하실 때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태그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플러스 누르고 3 언더바 문이라 하겠습니다. 문. 요번에 문 해놓을게요. 태그를 먼저 만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태그를 만드는 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블 클릭해서 펜 모양이 내려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찍고요. 하나 그려줍니다. F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그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나머지 태그들 있죠. 얘네들을 숨기고 한번 해볼게요. 숨긴 상태에서 얘네들은 드래그해서 지우고요. 얘를 선택해서 F에서 안쪽으로 프레임은 문 프레임은 4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나머지 태그는 숨긴다. 그리고 사각형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사각형은 그려져 있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안쪽 면을 지웁니다. 지운다. 그리고 나서 F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얼마? 40.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하게 되면 밑에가 뚫려 있죠. L 라인을 이용합니다. 라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찍고 콩 스페이스 다시 L에서 찍고 스페이스 하면 어떻게 돼요? 만들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 바깥에서 했기 때문에 안쪽으로 그냥 120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벽 두께가 얼마죠? 150이었죠. 그러니까는 170 하면 됩니다. 큰일 나네요. 얼마예요, 이거 도대체가? 자, 피해서 170입니다. 170. 얍. 170. 얍. 해주고요.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을 해줍니다. 하이드를 잠깐 풀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20 정도가 튀어나온 거 보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뭘 했습니까? 약간은 다른 거 한번 해보자고 했죠.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하려면은 자, 여기 적어 드릴게요. P에서 얼마? 170이었습니다. 170. 어떻게? 벽체보다 20 정도 더. 자, 여기서 약간의 다른 점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원래는 여기서 뭐 하는 게 좋냐면은 라운드 코너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라운드 코너. 여기서 베벨 기능 좀 사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룹을 해제하고요. F에서 잘 보세요. F에서 안쪽으로입니다. 안쪽. 자, 보시죠. 안쪽 들어간 거 보이죠? F에서 안쪽입니다. 안쪽으로 해서 얼마냐면은 얘를 한 3mm 정도 들어볼까요? 3mm.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옵셋이 됐을 거예요. 맞나요? 여기서 얘를 잡아서 M에서요. 오른쪽 고정해서 5mm 튀어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적어드리자면은
F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얼마? 3을 한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댔어요? 안쪽 면을 선택해서 축 고정을 했죠. 축 고정을 뭘로 했습니까? 여기서는 M에서 오른쪽 고정입니다. 오른쪽 고정. 자, 축 고정인데 이동해서 어떻게? 우측 고정입니다. 해서 얼마가 튀어났냐면은 5mm 정도 튀어나요. 5mm.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문틀 재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창호 재질과 똑같은 걸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창호 재질을 선택해서요. 23버전의 경우에는 얘를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마테리얼 하면 됩니다. 25버전의 경우는 얘를 선택해서 듀플리케이트를 열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름은 3 언더바 문 언더바 필름 언더바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정했어요. OK에서 어떻게 전부 다 일단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선생님 뭐 하려고요? 여기서 재질을 하나 만들어요. 재질을 크리에이트 마테리얼 해서요. 어두운 재질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맵에 없는 거 해서 이름은 3 언더바 문 언더바 필름 언더바 B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일단 다 적용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필름 A 있죠? A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를 선택해서 B에서 앞쪽에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봐가지고 위에서 봐서 옆에서 봐도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요. 이렇게 선택해서 어떻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선택된 거 보게 되면 옆에 부분 보이시죠? 요게. 자, 보세요. 옆에 엣지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엣지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어두운 재질이 들어왔어요. 얘를 선택해서 제가 에디트해서요. 약간 어둡게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 각진 부분은 그냥 색상이 어두운 게 들어갔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꺾이는 부분이 엣지다 보니까 금속에서는 저기가 빛나는 느낌이 나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물체들은 저기가 약간 음영처럼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맵을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냥 어두운 재질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금속일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세요? 완전 하이트를 해주면은 여기가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어둡게 해주면은 어떻게?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룹을 지어주시면 문틀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짝을 만들어야 되겠죠. 맞죠? 자, 문짝의 경우는 일단 뭐가 되든 간에요. 문짝은 자,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은 집에 보시면 알겠는데 문이 끝으로 붙어 있을 겁니다. 한쪽 끝으로 돼 있을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3D 표현할 때는 한쪽 끝 말고요. 그냥 중앙이었습니다. 피해서 문짝은 보통 얼마냐면 40 정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사각형 그립니다. 사각형이랄게요. 이러면 되겠네. 사각형을 그린다. 얼마? 40 정도 이랬죠. P 눌러서 40.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서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따가지고 어떻게 사각형 하고 나서 P에서 어떻게 40 해주시고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합니다. 그룹을 한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지만은 우리가 문틀에 들어간 필름과 문짝은 같은 마감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단차가 있으니까 색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문필름 A를 선택해서요. 듀플리케이트. 여러분들이 24나 23번일 때 어떻게 했어요? 크리에이트 마테리얼 재질 갖고 안 됐죠? 자, 그리고 듀플리케이트 눌러서요. 여기서 필름 C라고 하겠습니다. C 해주시고 안쪽에 들어가는 게 재질이 좀 어둡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 5에서 10 정도 하면 된댔습니다. 70이니까 저는 60 하겠습니다. 해서 오케이. 선생님 이상해요 하면 이렇게 해주고 어떡하지? 여기서 찍어서 B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사실 지금 이래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큰 단차가 안 나와 보이죠? 맞죠? 지금 이래 보면 어때요? 단차 크게 안 보이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얘네들을 선택한 다음에
축의 중앙 정렬할 겁니다. 어디에? 빨간 축인 거 보이죠? 해서 얍 해주시면 어떻게 있어요? 됐죠? 자, 어떻게? 정렬을 한다. 하실 때는 QJS 얼라인입니다. QJS ALIGN 루비입니다. 루비를 활용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문 손잡이가 나와야 되겠죠. 문 손잡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문 손잡이 인간적으로 여기 방향에 있을 때는 여기에 달리겠죠. 문이 이쪽으로 열릴 거라 생각하는 것은 나쁜 사람입니다. 맞죠? 문은 일로 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문에 한번 보세요. 벽 쪽으로 열리지 이 비어있는 쪽 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 손잡이 여기에 위치한다 치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얘를 선택해서 T를 이용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얘만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하이드 시키고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T를 이용해서 찍고 위로 얼마? 950. 자, 그리고 얘를 찍어서 얼마? 100 정도 가면 된댔죠. 이렇게 먼저 중심점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QJS 얼라인은 정렬이 했죠. 자, 보세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문 손잡이 위치라고 했죠. 손잡이 위치인데 원래 원칙적으로 도면에서 할 때는 높이 값은 950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끝 쪽에서 제가 얼마 정도? 85 정도로 했습니다. 85. 그런데 할 때는 문 끝선에서 100 정도 띄우는 게 좋고요. 바닥에서는 950을 하면 좀 낮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D에서 할 때는 1000이나 1100 정도가 나을 때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찍어서 위로 얼마? 1000을 해주시고요. 1000 했죠? 그 다음 문 끝선에서는 여기서 100. 요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선을 잡아준 상태에서요. 제가 저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도어 해놓고 문이라 할게요. 해놓고 우리가 소스를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자, 3D 웨어하우스 들어가셔가지고 도어 핸들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무난한 거 들고 올게요. 요게 제일 무난합니다. 무난한 거. 예, 얘를 갖고 올게요. 자, 스케치업 파일로 해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소스도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폴더 하나 정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저장해 놓은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SO 해놓고 여기다 저장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소스를 가져오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얘를 그냥 갖고 오면 안 되고요. 반드시 소스 파일을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열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 뭐 이상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파일에 들고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파일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에서 임포트 눌러서요. 어떻게? 소스 파일 누릅니다. 자, 이게 뭐 뜨죠? 여기 찍어볼게요. 그냥 찍으세요. 찍으면 어딘가 왔을 거예요. 맞죠? 어딘가 왔죠? 임포트로 갖고 오셨어요. 임포트. 이 임포트로 가져온다. 자, 가져오고 나서 위치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문이 손잡이가 지금 방향이 안 맞죠? 방향이 안 맞죠? 그래서 우선은 회전을 할 겁니다. 회전은 여기에 얘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회전을 하실 때는 요 박스 있죠? 소스 보면은 푸른색 박스가 있는데 이런 모서리 점을 잡아가지고 할 때 해야 되는데 자, 어때요? 막 움직이죠? 이럴 때는 방향키 위로 고정합니다. 끝점을 잡아줄게요. 여기를 끝점을 대충 잡아줍니다. 대충 잡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냥 90도 돌립니다. 돌렸죠? 어떻게? 회전으로 돌린다. 그 다음에 얘가 방향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미러를 해보겠습니다. 미러를 활용해서 어떻게? 반대로 뒤집는다. 여기까지 해주셨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올 때 오히려 편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열립니다. 여기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원이죠? 원일 때는 좀 편한데, 원의 면 말고요. 여기에 선 있죠? 선. 원의 면 말고 선입니다. 선을 선택해서 우측 마우스 누르면은 파인드 센터랑이 나와요. 파인드 센터. 면에서는 안 돼요. 면에서는 안 되고요. 이 선 둘레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는 파인드 센터랑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중심점이 찍혀요. 보이죠? 이래 된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켜고요. 이 중심점을 찍어서 어떻게 이동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끄고 합니다. 다 끄고 M 해가지고 저기요. M 요 중심점을 통 찍고 어떻게 이 문 여기 잡아놓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통 부딪히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됐죠? 자, 힘들죠? 손잡이가 제가 개인적으로 소스 얹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적어 드릴게요. 그룹을 열어서 어떻게 원의 둘레를 선택한 다음에 우측 마우스입니다. 우측 마우스 눌러서 어떻게 find center입니다. find center CNTR 해가지고 점을 갖고 점 찍어서 움직입니다. 점을 찍어서 이동한다. 이때 중요한 거는 엑스레이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엑스레이 모드. 자, 어쨌든 저쨌든 이리 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뭘 하냐면은 미러 있죠? 미러에서 반대편을 보내는데 미러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초록색을 눌러서 어떻게 문 밑에를 이렇게 중앙 탁 찍으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뒤집혀졌을 거예요. 보이죠? 안내선을 지웁니다. 안내선 지울 때는 에디트에서 델리트 가야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얘네들 전부 다 선택해서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룹을 지었으면은 밑에 아웃라이너 들어가서 이름을 어떻게 해가지고 3 언더바 문 언더바 문짝 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또 하이드 한번 풀어볼까요? 하이드 풀어서 얘는 뭐겠어요? 문틀이겠죠. 3 언더바 문 해서 문틀 해주고 이렇게 통통 해주고 얍얍 해주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문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번외로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문손잡이 얹을 때 제가 파인드 센터를 이용해서 했잖아요. 근데 파인드 센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소스가 예를 들면 요거예요. 보이시죠? 이건데 이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얘를 찍어서 위로 950 그러니까 1000 올리겠죠? 1000 올리고 여기서 찍어서 이쪽으로 100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문손잡이에 들어간 중심점이란 거잖아요. 여기서 원이 되든 박스가 되든 좋아요. 원으로 해가 찍으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원으로 해가지고 대충 그려요. 대충 그렸죠?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P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룹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객체가 이 문 위에 있죠? 제가 한 거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얘네 두 개 선택해서 일단은 자 높이값부터 맞추겠습니다. 높이값 빨간색 축이죠? 그러면은 얼라인에서 이 셋 중에 하나란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눌러볼게요. 일로 가네? 하면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문 손잡이가 어쨌든 이 안쪽 들어갔을 거예요. 엑스레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얘 중앙에 맞추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앙을 맞추면 이게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중앙은 밑에서 보면은 어떤 축이냐? 초록색 축이죠. 자, 초록색 축이니까는 요 셋 중에 하나란 겁니다. 그래서 중앙 맞춰볼게요. 뿅. 그럼 물체가 다 같이 이동됩니다. 됐죠? 높이 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높이 값은 요거겠죠? 여기서 중앙을 맞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중앙은 안 맞았지만은 얼추 이 문 위에 이 근처로 왔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만약에 좀 더 중앙에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원을 크게 했잖아요. 원을 좀 작게 해도 돼요. 원을 좀 작게 하면 어떻게 되세요? 어느 정도 이 반경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있으면 사실 이 정도는 차이가 나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맞춰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선택해서 미러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택해서 미러 누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있죠? 하기 전에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고 초록색을 꾹 눌러서 어떻게 문의 밑선의 중앙을 잡고 똥 해주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델리트 가이드에서 전부 다 없애주고 얘네들 전부 다 선택해서 그룹 해주면은 어떻게?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문의 높이가 문손잡이 여기가 1000이야 맞아 안 맞아로 판단해서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근처만 가도 대략적인 스케일은 맞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벽체와 창호, 문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벽면 디자인 들어가야 되지만은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태그에서 플러스를 눌러서요. 여기다가는 4 언더바에서 몰딩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정 몰딩과 걸레바지 전부 다 여기서 할 건데요. 여기를 눌러서 어떻게? 변경해 줍니다. 태그를 만든다. 항상 태그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따라가기를 할 건데요. 걸레바지류는 다 따라가기입니다. 이때는 경로와 그 다음에 단면이 필요합니다. 단면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경로를 잡아 주셔야 하는데 경로를 잡을 때는 벽체만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나머지 문과 창호는 잠깐 숨기고요. 벽체만 있는 상태에서 경로를 잡아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쭉 따라가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L 있죠? 라인을 이용해서 얘 찍고 얘 찍으면 어떻게 됐어요? 경로 만들어진 겁니다. 면을 지우고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됐어요? 하이드 시켜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먼저 그룹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 뭐 하느냐? 제가 제공해드린 파일을 임포트로 갖고 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공됐을 건데 제가 요 도면 가져오 볼게요. 뭐 뜨면은 오케이 해줍니다. 자, 여기 왔을 거예요. 보이죠? 오, 왔죠? 자, 얘를 이동을 해가지고요. 어디 가냐면은 선의 끝으로 갑니다. 선의 끝. 얘나 끝으로 가요. 끝으로 이렇게 숑 보내줍니다. 갔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단면유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익스플로드로 깨준 상태에서요. L을 이용해서 아무 데서나 선 하나 그려줘요. 이렇게 통통. 됐죠? 다시 얘네들을 그룹을 지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선 끝으로 가는데 안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회전을 이용해서요. 얘를 세워줘야 됩니다. 세울 때는 왼쪽, 오른쪽, 위로 고정. 자, 여기는 오른쪽 고정을 해가지고 얘 찍어서 요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죠? 90도 돌립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러를 이용해서요. 어떻게? 빨간색을 요렇게 해서 반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돼요? 됐죠? 전부 다 그룹이 깨져야 돼요. 전부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익스플로드로 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경로를 선택해야 돼요. 경로.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 경로 선택이 제일 어렵습니다. 트리플 클릭하면 선택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따라가기를 누르고 얘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삥 돌아갈 거예요. 보이죠? 돌아갔죠? 그러면 된 겁니다. 자, 만들어졌는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은 사실 제가 요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쪽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요렇게 돼 있어야 되고 이에서 요게 지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긴 한데 그러면 선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프트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따라가기를 누르고 얍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대로 돌아가죠?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걸레바지 형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재질은 우리가 넣었던 재질 중에 한 개를 넣겠습니다. 우리 저 필름 A 얘를 듀플리케이트 복사한 다음에 4 언더바 몰딩 언더바 걸레바지 해주시고요. 그냥 똑같은 재질 주겠습니다. 야, 뿅, 끝. 자, 하이드 한번 풀어볼게요. 통통통통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간 거 보이죠?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 하고요. 바닥과 그리고 천정과 천장 몰딩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천장, 천장 몰딩, 그리고 한 가지 더 카메라. 자, 우선은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은 플러스 눌러서 태그를 먼저 만듭니다. O 언더바 바닥 하겠습니다. 당연히 더블 클릭해야 되겠죠. 자, 바닥의 경우는 여러분들 안쪽 레벨 맞는 게 원래 원칙적인 거긴 하지만 그냥 상관없어요.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P에서 밑으로 100 정도 해주시고요.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요렇게 가주십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맵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맵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맵은 어디 있냐면은 자, 스케치업 텍스처에서 계속 해볼게요. 아키텍처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우드 플로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드 플로어 들어가면은 마루 형태가 나와요. 자, 여기서 오늘은 헤링본 형태랑 가볼까요? 아닌가? 헤링본으로 가보겠습니다. 헤링본 형태랑 해볼게요. 여기서 자, 뭐 나오면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클로즈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헤링본 중에서 뭐 아무거나 갖고 올게요. 요거 해볼까요? 요거 할까? 자, 요거 눌러서 항상 심리스를 해야 된다. 심리스가 안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얘를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맵은 다운로드 받고 나서는 공통 폴더에 제가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넣은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압축을 풀어야 되겠죠? 압축을 풀고요. 그 다음에 맵 이름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맵 이름을 좀 줄여줍니다. 헤링본데 있는데 이렇게 줄여줄게요.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재질은
여기서 세제지에 플러스 눌러서요. 5 언더바 바닥 해놓고요. 폴더 눌러서 맵을 넣어줍니다. 자, 25 버전에서는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컬러라이를 누르든 뭘 누르든 하면 나온댔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오케이 해서 적용합니다. 됐죠? 일반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즈를 할 때는 1000 정도 이하면 된댔습니다. 1000. 근데 바닥의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한댔어요? 2000 정도 해봐라고 했죠. 2000 정도 하는 게 맞다. 선생님 방향이 안 맞아요 하신 분들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안 하고 싶지만은 컨트롤 시프트 I 해서 하이드 시키고 볼게요. 재질의 방향이 안 맞다 그러면은 그냥 맵 자체에서 변경하는 게 제일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굳이 스케치업에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얘를 그룹이 아니라 익스플로드가 된 상태에서요. 얘를 선택해서 우측 마우스 눌러서 텍스처에 보시면 포지셔닝이 나옵니다. 포지션을 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이거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은 로테이트라는 게 나와요. 로테이트에 90도 해주고 나서 이동을 해서 여러분 원하는 위치에 맞춰줍니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해주시면은 어떻게 방향이 맞춰질 수가 있다. 됐죠? 자, 이 상태까지 오시면은 회전은 그룹인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맵 회전은. 맵 회전. 자, 여기서 우리가 카메라 넣어줄 건데요. 카메라 넣어줄 땐 그냥 하지 마시고요. 바닥 라인에서 대략적으로 중심쯤 뭐 굳이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걸레바지 없애고 하는 게 좋은데 그냥 할게요. 대충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밑에 보시면은 요거 카메라입니다. 포지션 카메라인데 끝쪽을 잡아 가지고요. 방향을 잡아서 얍 그리고 눈높이 1000 얍 했죠. 어떻게 안 됐습니까?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때는 포지션 카메라입니다. 포지션 카메라로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눈높이죠. 눈높이는 얼마 정도 했습니다. 1000 정도 했죠.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줌 키를 눌러서요. 화각을 35에서 65 정도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트레이에서 이 씬에 가셔가지고 씬에서 플러스 눌러서 카메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다시 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플러스 눌러서 6 언더바 천장 해주겠습니다. 천장은 우리가 간접을 넣을건 모르겠는데 간접 안 넣겠습니다. 사각형을 하기 전에 태그를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반드시 해주세요. 사각형을 이렇게 해주기 전에 천장에 그냥 포함해서 천장 몰딩도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천장 라인에 맞게끔 사각형 하나 그려줘요. 그렸죠? 나머지는 숨깁니다.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면을 지웁니다. 임포트로요. 제가 드린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천장 몰딩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하고 갖고 와요. 갖고 오면 이렇게 몰딩이 있죠. 여기서 얘를 그룹을 해제하고요. 제가 얘기는 해드렸는데 라인을 이용해서 그냥 대충 따면은 면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쪽으로 도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감시키면 됩니다. 이로 해가지고 지우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자, 얘를 그룹을 짓습니다. 회전해야 되겠죠. 회전을 여러분 어려워 하시는데 원점에서 찍어서 하면 좀 쉽습니다. 여기서 회전 누르고 세울 때는 얘가 되든 뭐 어느 쪽이든 간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붉은색 나오죠. 끝점을 찍고 얘를 찍고 이렇게 회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90 돌아갔죠. 반대로 가입니다. 그래서 미러를 이용해서 요거를 해가지고 뒤집어 줍니다. 됐죠? 이 라인을 M에서요 이동을 해서 어디에? 이 라인의 끝점에 갑니다. 이렇게 통 됐죠?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왜냐 이쯤 되면은 저장을 안 하면 꺼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꺼져줘야지 제 말을 선생님 말이 맞네요 하실 건데, 자 이제 익스플로드 합니다. 자 익스플로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경로를 다 선택을 해줘요. 여기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경로 선택해요. 그런 다음에 따라가기 위해서 뿅 하면 어떻게 돌아가죠? 어떻게 돼요? 천정몰딩이 만들어졌죠. 방금 전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괜찮고요. 혹은 사각형인데 면으로 하는 게 여러분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대신에 면으로 돼 있을 때는 이 면이 위에 있으니까요 뒤집어져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 보면 리버스 페이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뒤집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천장을 어떻게 이 몰딩 라인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얘를 익스플로드를 해줍니다. 면을 선택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뿅 하면 돌아가죠. 대신에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 지운 게 여러분 있잖아요. 좀 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을 해줍니다. 여기서 재질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머테리얼에 가서 새 재질을 넣어준대요. 6 언더바 천장에서 몰딩 하겠습니다. 약간의 여러분들 항상 완전 흰색은 잘 안 합니다. 여기서 95 정도 해주시고요. 오케이 해서 적용합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천장을 만들겠습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준 다음에요. 어머나?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요 끝에서 와서 요 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준 다음에 어떻게? P에서 위로 얼마? 100 정도 해주겠습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짓고요. 천장은 그냥 흰색에 해도 돼요. 해서 6 언더바 천정 언더바 베이스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흰색에서 냅당 뿅 들어가라 하겠습니다. 됐죠? 얼추 공간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과 소스를 적용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메모장을 없애고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좀 당길까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화면 비율에 따라서 약간씩 보이는 게 다르죠. 왜곡도 조금 더 됐습니다. 만약에 이 왜곡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65 정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왜곡을 변경했으면은 씬에 가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는 이 버튼입니다. 소스를 하실 때는 3D 웨어하우스에서 하는 게 낫겠죠. 웨어하우스 말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공식 사이트를 활용한 게 낫다고 생각해요. 베드 세트 해볼까요? 베드 세트 해볼까요? 침실 세트가 나오겠죠. 제가 여기서 전에 본 건데요. 요걸 한번 엮어요. 전에 본 거. 야, 이게 38만이네요. 38만을 가져오겠습니다. 스케치업 파일.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소스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한 폴더에 넣어주신 게 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넣었죠. 임포트로 갖고 오기 전에 반드시 저장하셔야 합니다. 소스를 열 때는. 소스 전이라 해놓을게요. 왜냐하면은 소스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점이라든지 물체를 구성하는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냅당 임포트로 갖고 오면은 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하시고요. 원칙적으로 이 파일을 열어보고 갖고 오랬습니다. 그냥 저는 임포트 할게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지금 이 돌아간 거 보이죠? 뱅뱅뱅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침착함을 가지셔야 돼요. 찍어요. 어딘가는 왔겠죠. 자, Z에서 보겠습니다. Z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뭐가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좀 빼가지고요. 언그룹을 해보겠습니다. 언그룹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섹션 플랜 있네요. 섹션 플랜 지우겠습니다. 얘만 돼 있죠? 얘도 다시 언그룹을 해가지고요. 익스플로드 합니다. 얘도 지우겠습니다. 어머나? 자, 요거 다시 익스플로드 할게요. 해서 얘를 지우고요. 얘만 그룹을 짓고요. 그 다음에 가져온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소스가 어느 면에 가는지 보고 갖고 와야 돼요.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이면 얘랑 선택해서요. 어떻게? 컨트롤 시프트 I에서 하이드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소스 가져오면 되는데 이 파란색의 끝점을 바닥면 위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점을 대충 박스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얘랑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정렬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붉은색, 그 다음에 초록색, 맞죠? 초록색 됐죠? 그리고 나서 얘를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적당하게 이동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높이값은 이미 맞았을 테니까요. 자, 얘가 끝으로 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끝으로 쭉 당겨주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얘를 소스 갖고 올 때 얘 어디로 가 있습니까? 천장 가 있죠? 얘를 이동하는 방법 제가 얘기했는데요. 태그를 눌러서요. 7 언더바 소스라 해주시고요. 얘를 어떻게? 소스로 변경해 줍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천장을 제가 하이드 해볼게요. 천장을 하이드 했을 때 가구가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 얘 다 지금 어떻게 된 거겠어요? 다 이쪽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실 때도 태그를 선택해서 들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좀 편해져요. 저는 이미 망했습니다. 자, 다 변경했죠? 다시 천장을 숨겨볼게요. 이건 안 됐네요. 그럼 다시 또 이거 선택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됐죠? 자, 이쯤 되면은 다시 소스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적당하게 이렇게 이동해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천정에 등 같은 것도 이어주시면 좋겠죠. 요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등 같은 거 이어주시고 여기에는 뭐 액자 같은 거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러그 같은 거 깔아주면은 어떻게 됐어요? 소스가 배치가 될 거예요. 맞죠? 이거는 제가 다 보여드리기는 애매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소스 넣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체에서 D5가 되든 V-Ray가 되든 트윈버션이 되든 엔스케이프 되든 넘어가지 않는다 치면은 그림자를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윈도우에 보시면은 메뉴 트레이 가서요. 디폴트 트레이 눌러서 어떻게 섀도우를 일단 열어줍니다. 열어가지고 그림자를 열어주고요. 이렇게 였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얘기 드렸습니다. 타임 뭐랬습니까? 이거? 얘는 월이랬고 얘는 시간이고 얘는 어둡게 밝기랬죠. 월을 정해주시고요. 월이야 이거죠. 월을 정해줍니다. 한 여름쯤으로 갈까요? 그리고 요 정도 시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자 라이트는 적당하게 어둡게 해주고 다크도 적당하게 어둡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죠? 그림자가 싫으신 분들은 그림자 꺼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익스포트 할 때요. 이런 선 라인이 저는 보기가 싫어요 하신 분들은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에디트에 가셔가지고 엣지하고 프로파일을 꺼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파일을 켜놓은 것도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해서 2D 그래픽을 해서 어떻게 내보내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탕에 갑니다. 옵션에 가서 JPG 대신에 얘는 끄고요. 얘는 3000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오케이 해주시면 어떻게 되세요? 이제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스케치업에서 공간을 마무리하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간단하게 실사로 연출해 보겠습니다. 챗GPT를 제가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자, AI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레아 AI도 있고요. 프롬 AI도 있고 챗GPT도 있고 뭐 많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서 하느냐는 여러분 마음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챗GPT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렌더링에 좀 더 가깝게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던지고요. 프롬프트는 지금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실 때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할 거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인지 좀 들어야 돼요. 인테리어 스타일. 인테리어 스타일은 뭐 스칸디나비아, 시간은 오후 2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디자인 스타일 그리고 마감이 어떻는지 물체가 어떻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면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V-Ray를 배우게 되면은 V-Ray적인 부분을 좀 더 적어주면은 낫다. 그래가지고 챗GPT에 이미지와 함께 던지면은 나올 거예요. 다만 바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다른 우리가 이제 AI 보면요 에디트란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챗GPT도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하면 그 수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조금 기다리면 나옵니다. 그 챗GPT를 통해서 나온 이미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원본 이미지를 잠깐 보자면은 원본 이미지가 이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얼만큼 모델링이 안 달라졌는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에서 접근하면은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V-Ray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